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우입니다. 오늘 아침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추위가 아주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3도가량 낮고요. 또 찬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낮에도 영상 5도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반짝 추위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하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4대째 방앗간을 이어오고 있는 형제. 지난주에 좀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좀 못다한 이야기 오늘 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도내 이슈 또 취재 기장일에서 듣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죠. 2월 2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은 관할 시군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이번 선거는 다음 달 8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에선 강원도 내 농협과 수협 등 103개 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2년도 연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용률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쳐 광주, 경남과 함께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어제 강원대학교 실사구시관에서 강원 LRS 공유대학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내 15개 대학교가 참여한 LRS 공유대학은 개인 학습 기록 시스템을 이용해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하는 제도로 입학생들은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인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죠. 원주에 위치한 청년기업 방앗간 4대째 방앗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주말 수도권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이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또 청년들이 또 이제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 창업을 한다는 것,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이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강기찬 사장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동생분이십니까? 형이십니까? 동생입니다. 동생이죠. 네. 사실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원주에 내려오게 되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짧았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형이랑 일단 제가 내려온 계기가 저희가 어차피 나이 들어서 다시 원주 내려올 텐데 네. 그 미리 내려와서 저희 브랜드를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고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거의 준비만 브랜드 만드는 것만 한 지금 3년 정도 걸렸고요. 네. 실행하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근데 그 형은 해외에서 마케팅을 공부했었고 동생분은 또 이제 그 발레리노 출신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젊어서 좀 준비했던 작업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또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어릴 때 많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신 분들이라서 네. 오히려 저희한테 가업을 이어갔는데 도움이 너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이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이렇게 네. 내려와서 좀 창업을 한다는 것이 네. 도움이 되었다. 이제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올해 이제 30 내외죠. 네. 예, 두 형제. 올해 40했습니다. 네, 이제 형제가 이제 30 이제 그 부근인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지만은 정말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내려와서 이 창업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준비할 것도 참 많고 또 이제 고민할 것도 많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기름이라는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습관이 많이 돼 있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방앗간 제가 하나 둘씩 없어지고 그래서 좀 엄청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아니면은 어느 방앗간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저희도 미지수였죠. 처음 시작했을 때. 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젊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많이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일단 방앗간경 카페라는 거의 인지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네. 예, 그 처음에 카페로 오셨다가 기름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가지고 예.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방앗간에서 들기름, 참기름 등 이제 기름을 같이 판매를 하면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들어가면 이제 고소하겠네요, 향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 들어오는 상권에 오시면요, 바로 네. 고소한 냄새가. 사람이 그 시각, 청각, 미각 이게 참 중요한데 이 후각도 이 유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큰 역할을 하겠네요. 네, 엄청 큰 역할을 하시고 손님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그 큰 도로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나냐. 그 냄새 맡고 오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 문을 연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작년 4월 이제 1년 돼 가는군요. 네. 1년 돼 가고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된 것인데 처음에 그 계획을 하면서 예상했던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한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 이상입니까? 현재 뭐 현상 유지입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기대 이상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네. 근데 사실 형제가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업을 하면은 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좀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난다라고 하는데 좀 아무래도 그 아무리 형제라도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실 마찰이 없다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네. 근데 이 형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채워 나가주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형이 또 채워 나가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막 다툼 같은 건 없고 맨날 다툼이 있더라도 같이 저녁 먹으면서 그런 부분 속상했던 부분 아니면 뭐 이렇게 조율 하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일.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형제니까. 네. 또 형님 눈치도 좀 봐야죠. 근데 형이랑 그 어릴 때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성인 돼서 형이랑 같이 살고 막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맞았냐 안 맞았냐죠, 동생은. 저는 형님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형님의 대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지원 제도라든지 좀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 이 좀 그 센터라든지 그런 그 인프라가 많이 또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준비를 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그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온전히 저희 힘으로 하고요. 네. 저희도 뭐 공단이나 이런 데 알아보고 다 해봤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이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예,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이 왜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네, 지원 대상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벗어난 거였죠? 저희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설명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오래전 일이라. 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도움이 필요한 창업을 하면서 특히 청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친절하진 않은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네. 저희도 뭐 잘 알아본 편은 아니지만은 네. 그 다른 청년 기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받으시더라고요. 예. 본인들이 잘 알아보지 않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이 여관 자리였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네. 사진으로 풍경을 대충 봤는데 네. 특이합니다. 1층은 네. 방앗간, 2층이 그런 카페인가요? 네, 1층이 방앗간이고 2층이 카페입니다. 예. 어떻게 여관 자리를 이렇게 꾸밀 생각을 했는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여관이었고요. 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자주 가고 거기서 할머니랑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옛 추억이 너무 많은 장소이기도 해요, 저희한테는. 네, 예.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외적인 부분이나 내부나 이런 거를 웬만하면은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네. 이게 또 부모님 또 할머님의 좀 덕을 많이 봤군요. 네, 그렇죠. 저희 예. 조상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뭔가 그 새로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부모님과 또 이제 그 다른 분들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전제에 우리가 또 시작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상 저도 제가 원래 전공이 발레였잖아요. 네네. 이게 다른 직업으로 간다는 게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어차피 같은 분야도 아니고 다른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네. 근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께서 방앗간을 운영하시니까 네. 잘 설명도 해주시고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같은 또래의 또 청년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터인데 지금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나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하시던 거를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걸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좀 변화시켜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잘 버텨주고 있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고민해보고 이런 그 본인의 사례를 토대로 하나의 좀 공동체 좀 어떤 사업을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 네. 아직 저희한테는 지금 이게 운영하는 게 먼저 기본을 충실하자 살짝 그런 알겠습니다. 거라서 아직까지. 좀 저희가 좀 이제 젊은 분들 이게 많이 또 이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또 지역이 좀 더 건강해지고 또 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서요. 함께 또 여러 가지 자주 볼 수 있는 또 그런 또 지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렸고요. 아무튼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앗간 경선장의 장기찬 사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2023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도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 배경과 전반적인 상황 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원주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2,900여 대의 전기차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예정된 지원 예산을 넘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아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운행 중 환경 공해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라는 점인데요. 지난 1월에는 원주시가 수소차 구매 보조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수소차는 운행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점이 없고 사용하는 연료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는 공용 충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반 가정에서도 충전기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어서 이용 접근이 쉽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 충전소를 찾아서 충전해야 해서 아직 전기차보다는 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책정돼 있죠? 네,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차 총 770여 대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승용차 500대, 화물차 268대, 승합차 3대를 지원합니다. 또 차량 모델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있어서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1차 공고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이재근 주무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취지는 매연 등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원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보조금에 원주시 예산을 더하여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시민분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1차 공고에서는 단가는 승용 860만 원, 화물 1,900만 원, 승합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만 차량 모델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보조 금액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또 그 밖에도 전기차 구입 시에 어떤 혜택들이 더 있죠? 네, 전기차를 사면서 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일정 저공해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고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조금 신청 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할 때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계약한 대리점에서 지원 접수나 보조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 보조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 전에 원주시의 공고를 참고해서 보조금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추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3년의 의무 운행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강원도 외 지역으로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폐차하면 일부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 관련해 이재근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가 출고 확정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관련으로 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사업 종료가 될 수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은 1차 공고를 통해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하반기 2차 공고로 보급 사업을 12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과 전기차 충전 에티켓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뭐 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 확충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또 원주시 계획은 어떻던가요?
네,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올해 공공부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87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모두가 편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전기차 충전 구역은 충전을 하는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다음 충전할 사람을 위해서 커넥터와 케이블을 정리한 후에 이동 주차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조금 지원 사업 이게 선착순이거든요. 좀 관심 있는 분들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원광수 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어요. 좀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위해서 논의를 가졌는데 일단은 이 지역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제 서부 구간 개설, 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네요. 네, 원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 구간 개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원희룡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원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년째 답보 상태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 구간 개설을 국토부가 올해 착수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업에서 지정구간 조기 착공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원주시도 계층화 분석 평가를 위한 타당성 근거 마련을 위해 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은 정부의 원칙이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조기 개설은 이에 부합한 사업인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와 함께 어떤 교통 인프라로 가장 좀 관심 가는 사안이 이제 수도권 광역철도죠. GTX A 노선 연장, 또 문막 앞들 도시개발 사업 이런 현안들도 좀 함께 또 논의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날 원광수 시장은 문막읍 일대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계획하고 있는 문막 앞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서울 삼성역에서 분기에 원주까지 이어지는 GTX A 노선 원주 연장은 수도권 확충의 근간이 되는 점도 적극 알렸습니다. 국토부는 문막 앞들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GTX A 노선 연장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 시장은 이미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안 해결을 위해 대응하고 있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에서 이번 국토부 방문을 추진했다며 지역 현안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GTX A 노선보다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GTX D로 가자라는 또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교통인프라 확충 좀 어떻게 될지 이 관계 주무부처 장관까지 만났는데 향후에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17일에 이제 다녀온 건데 16일 바로 그 전날이군요. 네네. 원 시장 좀 한숨 돌렸어요. 일단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왔고요. 좀 이 부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 시장에 대해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사회는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팀장급 공무원 A씨는 단체장 재판이라는 변수가 사라진 만큼 민선 8기 시정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내부에서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 판결은 시장 개인보다 시정 발전의 동력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반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변수가 사라진 건 아니죠. 이 검찰의 항소 여부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은 이 직위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90만 원, 10만 원 더
깎아줬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무튼 넘어갔는데 이 양령을 왜 이렇게 90만 원으로 했는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고사무장 또는 선관위의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허위사실 공표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개인의 부족함으로 시민에게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민선 8기에서 추진할 시정 과제가 잘 진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항소를 하려면은 그 2주 내에 해야 되는 거니까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뭐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군이 이 전지 훈련을 온 전 세계의 동계 스포츠 선수들로 아주 그냥 북적이는 소식이 있군요. 네, 루마니아 선수 및 감독 13명을 비롯해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9개국 57명의 선수단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국제대회에 대비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과 우크라이나 선수단 35명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미국, 독일 등 12개국 50명, 1월에는 12개국 86명의 선수와 코치진이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평창에서는 3월부터 국제 봅슬레인 스켈레톤 경기연맹 오메가 유스 시리즈 평창과 아시안 챔피언십, 코리아컵 대회가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전지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외국인 선수단이 평창에서 훈련하는 동안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시설을 더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경험하도록 돕고 평창을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2월 20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